박사님, 저는 한 번도 검은 왕관을 활용해서 박사님의 사고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긴장하지 마, 아미야. 알겠어요. 아미야는 옆을 바라보았다. 한 줄기의 따사로운 하얀 빛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아미야는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우린 함께야 하냐? 박사님, 우리의 여정이 어디로 향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박사님을 지켜드릴 거예요. 나도 널 지켜줄게, 아미야. 마왕의 시선 아래 아미야는 조심스럽게 당신의 이마를 어루만졌다. 박사님의 기억과 감정이 저에게 스며들고 있어요. 느낌이 너무 이상해요. 분명 그것들의 파동은 아주 평온하고 기억의 끝은 그리 멀지 않았을 텐데 그때 테레시아스는 도대체 뭘 본 걸까요? 아미야는 당신을 보았고 켈시와 자신 그리고 로도스 아일랜드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아미야는 점점 더 깊게 들어갔고 그 기억의 경계는 손에 닿을 만큼 가까워졌다. 그리고 호기심과 걱정은 아미야가 자신의 목적을 잊게 했고 아미야는 그 경기를 향해 당신의 기억의 시작점을 향해 다가갔다. 차르나보그, 석관, 그리고 힘없이 손을 뻗은 당신에게. 박사님, 제 손을 잡으세요. 어, 박사님이 말을 했어. 다른 기억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흐릿하지? 어? 저건 아미야! 어? 당신은 아미야의 손을 붙잡았다. 아미야, 혼란스러워. 모르겠어요. 저도 다른 사람의 사고에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건 처음이라 느낌이 매우 이상했어요. 다행히 성공했어. 네, 박사님. 이제 박사님의 모든 미세한 감정까지 느껴져요. 나도 네가 느껴져. 아, 이제 긴장이 풀리셨나 봐요. 아미야가 있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지. 이제 뭘 하면 될까? 박사님, 제 손을 꽉 잡으세요. 이제부터 박사님이 가시는 길은 제가 지켜드릴게요. 마왕에 가는 모든 것은 테레시아스가 그날 전부 제게 알려줬어요. 그 길의 앞에서 그녀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이러는 애는 이해하지만 난 답을 줄 수 없어. 네 요청은 DWDB 221-2의 기본 로직에 어긋나. 하지만 제안을 우일분분 줄 수 있어, 켈시. 딥다이브. 아쉽지만 테레시아조차도 그렇게 먼 곳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어. 그 안에 있는 위험은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섰으니까. 내게 답을 바라는 게 아니라고? 그럼 왜 너한테 도움도 안 되는 데이터에 접근하게 도와달라고 집착하는 거야? 언젠가 아미아도 너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는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난 아미아가 어둠 속에서 내가 그녀를 위해 밝혀진 방향을 찾아내길 바란다. 켈스는 이렇게 대답했어, 아니야. 혹시 켈스 선생님의 모든 접속 기록을 뽑아줄 수 있나요? 물론이지. 켈스의 모든 의혹, 모든 노력, 그리고 모든 낙담까지 남김없이 보여줄게. 하면 너도 문력의 종속에 깊게 들어간 적이 있겠지만 이번에 네가 찾으려는 건 경계 너머에 있단다. 거긴 테라의 생명이 당장은 발을 들일 수 없는 영역이지만 어쩌면 너는 너에게 속한 지식이 아닌 것들에 접근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너의 동행자 김희원 박사 덕분에 난가? 곧 그 의미를 알게 될 거야, 김희원 박사. 나를 따라와, 하며.
문명의 특이점. 새하얗고 거대한 회랑이 중앙에 그 알 수 없는 지점, 특이점을 에워싸고 있었다. 방대한 정보와 흐름이 끊임없이 특이점으로부터 흘러나왔고 당신들이 포착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었다. 아메아가 왔던 길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회랑을 따라 계속 걷는다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시간을 허비한 뒤에 결국 원점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발견했구나 하며 문명의 발전이 정체된다고 해서 제자리에 머물질 않아. 시간은 계속 선행의 궤적을 따라 불가역적으로 앞으로 나아가. 하지만 생명을 창조한 것과 발견한 모든 것은 결국 빠져나올 수 없는 무한한 루프에 빠질 뿐이야. 수학, 물리, 철학, 신학 등등 온갖 이론과 실천도 희망을 다시 만들 순 없어. 위로 향하는 나서는 힘이 멈췄고 생명은 방향을 잃은 길 위에서 미래를 헛되이 소모하게 될 거야. 그렇다면 여기가 이미 경계라는 건가요? 테라가 닿을 수 있는 지식의 경계일 뿐이지. 한계지만 동시에 보호이기도 해. 보호? 사고인지에 대한 보호. 사고인지요? 마치 샌드비스트에게 헤르 법칙의 계산을 강요할 수 없는 것처럼. 이해가 전혀 안 되잖아. 아무리 모든 데이터와 공식을 준다고 해도 억지로 져버린다면 녀석의 뇌만 다치게 하는 거지. 박사의 직감은 예리하지만 완전히 정확하진 않아. DWDB 221E는 생명이 안전적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지. 단순하게 미래의 파편을 탐구적이 보여주는 것으로 자연의 규칙과 윤리를 어스르는 비약적인 진화를 유도하는 게 아니야. 하며 지식은 불가역적이야. 진정한 하늘을 단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는 이상주의자라면 다시는 어리석게 대지수 잠들려 하지 않겠지. 하지만 문명 그 자체에 사고인지 한계를 뛰어넘는 정보는 그들이 현실을 무시하도록 유혹하고 파멸하는 함정으로 향하게 해. 그리고 결국 그들의 문명을 심한으로 데려가 버리지. 그렇게 경계가 탄생한 거야. 하지만 경계의 구조는 왜 거대한 데이터 서버로 구성된 감옥처럼 보이는 거죠? 네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니까 마치 DWDB 221E가 물질 세계에서는 검은색 왕관의 형태로 네 곁에 있었던 것처럼. 작디 작은 개미에게 경계란 머리와 꼬리가 이어진 거센 강줄기일 수도 있어. 결코 영원히 바다로 들어갈 수 없는 강물이지. 하지만 수명이 조 단위에 이르는 천체에게 있어 경계란 평생을 함께하는 중력장 같은 거야. 예측할 수도 도망갈 수도 없어.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허공에서 단 한 걸음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단면까지 다가섰다. 저 멀리 중앙에 있는 특이점이 당신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정보의 파도가 당신 곁을 살며시 스쳐 지나갔지만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수많은 기이한 광경을 엿볼 수 있었다. 그것은 당신에게 속한 과거, 스쳐 지나간 기억, 당신이 잃어버렸고 잊어버렸던 삶이었다. 어떤 낯선 시대의 환영. 박사님, 조심하세요. 아미아가 긴장한 듯 당신의 손을 잡았다. 경계에서 떨어지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이건 박사님께서 보신 너는 내가 본 것을 볼 수 있어. 원석충의 알집, 별과 별 사이에 외나무 다리를 건너. 그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로 존재했던 것들이었어요. 원석충의 알집? 정말 어렸을 적 전 아주 소중한 사람을 만났거든요. 그 사람은 굉장히 허약했지만 고집스럽게 저를 업고 우리 주는 파편에 가득한 오솔길을 건넜어요. 열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지고 악몽이 무서워 잠들지 못할 때도 그 사람은 싫은 내색 하나 없이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줬어요. 좁고 어두운 광경 속에서도
그 사람은 망설임 없이 자신이 힘들게 찾은 광석 샘플을 부수고는 그 빛나는 돌멩이를 주변 바위벽에 끼워 넣으며 저에게 별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고 구름 남아있는 낙원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박사님, 그 사람이 해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좋아. 늘 원석중 알집처럼 생긴 신기한 탈것을 타고 혼자 별과 별 사이에 외나무 다리를 건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장 어둡고 고요한 밤이면 길잡이가 나이 든 별들로부터 빛나는 구름을 빌려와 둥근 거울을 만들어 앞길을 비춰주곤 했죠. 그리고 외나무 다리의 반대편에는 대기의 저주 속에서 하른거리는 점탑이 있었고, 별의 이마에는 화환도 씌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화환에 착륙한 그 사람은 그곳이 커다란 놀이공원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곳에서는 사랑스럽고 착한 아이들이 모여 마음껏 뛰어놀고 있었어요. 하지만 운전하던 사람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또 다른 신기한 탈 것을 갈아타고 긴 세월을 달렸어요. 그러나 세월의 끝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결국 혼자 남게 되었죠. 너에게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이 나였어? 아미아가 당신의 손을 꼭 붙잡았다. 맞아요. 감염 때문에 그때 전 많은 걸 기억하기도 힘들었고 이야기의 내용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저는 박사님이 들려준 모든 이야기를 최대한 기억하려 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제 이야기이자 박사님이 제게 선물해준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저는 잊어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받은 선물을 다시 박사님께 드리게 될 줄은 몰랐네요. 이번에는 함께 본 거예요. 저도 박사님도 살았던 삶을 다시 알게 되었네요. 고마워, 아미아. 박사님은 그런 삶을 바라고 계신가요? 바라고 있어. 그럴 만도 해요. 그런 삶을 처음 생각했던 저도 박사님과 같았으니까요. 그런 삶은 제가 어떻게 해도 닿을 수 없는 건데 말이죠. 그런데도 전 참지 못하고 테레시아 씨와 몰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희들은 온갖 기묘한 상상으로 그 이야기의 세부적인 부분을 덧붙였거든요. 결국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고 아득히 멀어져서 닿을 수 없게 되었죠. 그런데 지금은 조금만 이렇게 들여다봤는데도 오히려 저와 박사님의 과거의 삶이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아요. 김혜원 박사님, 이 대지도 언젠간 그렇게 아름다워질 거라고 믿으시나요? 더 아름다워질 수도 있어. 맞아요. 그럴 거예요. 로도스 아일랜드는 그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지? 딥다이브. DWDB 221E에 저장된 완벽한 데이터는 토기점을 통해 해독되어 합리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출력할 거야. 아미야 혼자서는 기본 로직의 한계를 넘을 수 없어. 난 특례라는 거야?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그럴 가능성은 확실히 있어. 하지만 우리가 그 정보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죠? 미안해, 아미야. 그것과 관련된 유효한 데이터는 내게 존재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켈스가 남긴 단서를 계속 검색하면서 너희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만들 수는 있어. 다리를 놓을 수 있지 않을까? 다리요? 트그점으로 향하는 다리 말이야. 전에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나요? 기록에는 없어. 어찌됐든 해볼만 하네요. 그 과정엔 위험이 따른다는 건 알고 있어야 해. 타겟점에 가까워질수록 정보의 밀도는 더욱 높아져. 심지어 정보의 질량을 직접 경험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 정보의 질량도 있나요? 여기에는 있어. 완벽하게 걸러지지 않은 정보는 홍수처럼 다가와 너희의 사고를 무너뜨릴 가능성도 있어. 그리고 사고의 파멸은 곧
죽음. 여행자, 나는 그저 또 한 번의 파멸을 지켜볼 뿐이야. 헬다, 그게 네 이름이지? 잘 부르셨나요? 당신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제 이름을... 카우투스는 함선의 창문을 통해 우주 속 그 모습이 함선에 천천히 가까워지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굴강자, 저 사람은 누구죠? 나는 불꽃이었다. 힐백, 왜 그러세요? 저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미안하다, 여행자. 저 여자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걸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다른 친구들이 보면 분명 나를 경멸할 거다. 혼란스러운 카우투스가 정신을 차렸을 때 선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올 거라고 예상이라도 한 듯 모두가 이미 떠나버렸다. 그리고 카우투스는 목격했다. 헬로. 야, 놀랐어? 놀랄 필요 없어. 난 원격 검령을 통해 소통하는 기술을 배운 적이 있거든. 적어도 그 기묘한 정적을 파멸시키기 전에 그들의 진화된 독특한 언어 양식은 내가 남겨두었거든. 파멸이요? 하... 새로운 손님, 그쪽도 파멸이라는 행위를 혐오해?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복잡하진 않아. 우리 종족은 행성을 집어삼키는 방식으로 생존해왔어. 다른 이들이 혐오하는 건 결국 우리가 생존을 위해 지나온 본능이야. 하지만 이제 우리의 과거는 사람들의 입이 오르내리는 무서운 괴담이 되었을 뿐이지. 우리 종족은 거의 멸종했거든. 어쩌면 내가 마지막 한 명일지도 몰라. 우린 파멸을 업으로 살아왔지만 진정한 파멸이 닥쳤을 때 우리는 정작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 나는 겨우 살아남았고 몇몇 천체의 도움 덕분에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서치하는 몸을 바꿨어. 새로운 삶에 녹아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들리네요. 그래서 아까 우주의 죽은 행성을 바라보았던 건 이전의 파멸을 생각하고 계셨던 건가요? 추워? 스쳐가는 비바람에 낙엽들이 하나둘 떠나가듯이 그런 게 아니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파멸에 다가오는 걸 담담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야. 흥. 카우투스는 단 한 번도 파멸이란 것이, 특히 생생하게 다가오는 파멸이라는 것이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한 적 없었다. 제가 사랑했던 모든 것이 파멸했는데도 담담하게 있을 수 있다니 저에겐 무리예요. 저는 당신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그저 우주의 절대적인 평등을 믿는 거지. 안타깝게도 너는 조금 늦게 도착했어. 이 함선은 방금 수많은 년 떨어진 곳에서 초신성의 폭발을 목격하며 무사히 탈출했거든. 만약 그 광경을 직접 볼 수 있었더라면 아마 내 뜻을 더 잘 이해했을 텐데. 로비의 기기는 카우투스가 맨눈으로 궤적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회전했다. 잠시 후 그녀는 떠다니는 수많은 빛과 그림자를 보게 되었다. 저는 어둡고 짙은 붉은 빛을 내뿜는 거대한 구체를 봤어요. 그리고 구체의 표면에는 파란색 작은 점이 빠르게 스쳐지는 게 있었어요. 하지만 또 하나의 거대한 구체가 파란색 작은 점 주위를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던데요. 네가 말한 파란 점은 방금 초신성 폭발을 겪은 펄서야. 서서히 찍혀나가는 붉은 항성은 한때 펄서의 동반자였지만 지금은 불가역적인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 이것들은 과거 흥미로운 원소의 생명들을 많이 데려왔어. 나도 그 은하의 행성을 거르는 날들이 무척 그립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생명들은 하늘 너머의 세상을 보기도 전에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어. 왜 제게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공유할 뿐이야, 여행자. 편협한 고집과 무지함은 종종 유효한 정보 전달을 가름하는 장벽이 돼. 나도 너의 배경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니까. 순간 새로운 지식들이 카오투스의 사고를 맹렬하게 자극했다. 카오투스는 눈앞에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할 겨를조차 없었다. 사람이 말하고 있잖아. 사람? 돼지가 두 번이나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고요? 하늘에서 떨어온 별들도 생명을 가져온다고요? 그럼 파멸의 끝은 절망이 아니겠네요. 저희는 돼지한테 전혀 특별한 존재가 아닌가요? 생명을 충분히 부양할 수 있는 행성은 그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을 평등하게 사랑하지. 생명의 기원이 어디든 간에 이건 자연의 법칙이니까. 자신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지식을 탐욕스럽게 흡수하려 하지 마. 저는 그 안에서 당신의 모습도 봤어요. 당신 주변에도 한때 많은 동족이 있었지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유령이라고 부르던데 맞나요? 확실히 나는 떠드는 유령이긴 해. 말했다시피 진정한 파멸이 나와 내 동족에게 닥쳤을 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당신이 말한 파멸이란 도대체 뭔가요? 저는 이곳에서 신이나 가능할 법한 능력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도대체 어떤 파멸이 당신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거죠? 여행자, 너의 질문은 이 함선에 있는 그 누구도 대답할 수 없어. 설령 내 생각엔 우리가 가진 지식이 우주속 많은 생명에게 있어 신의 능력으로 여기지기에 충분할 때 할지라도 이 드넓은 우주에선 우리가 탐색할 수 있는 영역엔 한계가 있어. 실망했어? 그러니까 결국 영원한 나라도 모두 끝없는 행복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낙원도 없다는 건가요? 그런 나라가 존재하길 바라네? 카오투스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영원한 생명에는 없어. 내가 알고 있는 역사 속에도 수천만 개의 은하를 정복했던 전설적인 문명이 있었지. 그들이 우주를 거니던 시간은 수백만 년이 넘어. 하지만 우주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이 남긴 흔적은 아주 보잘것없지. 우리 모두 존재하지 않는 신념과 이상을 맹목적으로 쫓다가 추억도 찰 수 없는 황금시대에서 길을 잃곤 하지. 우리 모두 자신이 존재하는 곳에는 절대적인 목적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으니까. 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됐지? 지성을 갖춘 모든 생명은 제들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그 본질은 우주에게 있어. 우리는 시종일 건 보잘것없는 존재일 뿐이지. 이것이야말로 우주를 이해하기 전에 반드시 배워야 할 첫 번째 레슨이야. 아까 그 눈부시고 화려했던 첫인상 폭발 기억나? 생명은 결국 무덤 속에서 다시 태어나게 돼 있어.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묘비에 새겨진 것들을 이해하게 되겠지? 그건 한때 우리가 가졌던 삶이자 우리가 존재했던 증거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그 대지에서 태어난 건가요? 저희 전에 더 찬란했던 문명이 탄생한 적도 있나요? 저희도 곧 다가올 미래에 파멸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리고 더 신경 쓰이는 건 이거예요. 오리지널이 가져오는 질병과 고통을 근절할 수는 있을까요? 부디 저를 그 지식을 하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나는 너의 그 어떤 질문에도 대답할 수 없어. 앞서 한 세 가지 질문은 우주 속에서 살아남는 언어의 방식에 해당해. 그리고 너에만 답할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미안하지만 나는 오리지널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기존 데이터베이스에도 오리지널에 관한 그 무엇도 발견하지 못했어. 하지만 흥미로운 사람을 하나 알고 있어. 이 함선의 주인이기도 하지. 어쩌면 그녀가 대답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이 함선의 주인이요? 저명한 언어학자이기도 해. 별들의 언어를 듣는 분이지. 그녀의 이름은 프레이스테스. 박사님, 지금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꽉 잡으세요. 아니야, 봤어? 잠시도 방심할 수 없어요. 특이점으로 향하는 길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설령 테레시아스의 도움이 있다고 해도. 박사님, 뭘 보셨나요? 당신은 익숙한 모습을 보았다. 가, 박사. 가서 당신의 일을 해결해. 신경 쓸 필요 없어. 아니야. 네, 모든 연결점을 고정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박사님. 켈시 선생님이 전에 찾은 모든 기록을 테레시아스가 표시해뒀어요. 지금 그것들을 연결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하지만 고정점이 필요해요. 돌아오는 길을 알려줄 수 있는. 내가 여기서 지켜보고 있을게. 내가 너의 고정점이 되어줄게. 계속 전진하렴, 하며. 분홍색 실이 모이기 시작했다. 구불구불한 실들이 엉키고 감기며 점차 경계나무로 뻗어가기 시작했다. 경계를 넘어 특이점으로 가는 길이 서서히 만들어졌다. 성공이에요. 오리지널 아츠가 여기선 제대로 작용하진 않지만 아츠를 쓰는 원리로 이것이 나타나는 정보를 재구성하는 건 가능해요. 미지의 정부를 불러와 다리를 세울 수 있다고? 안 되죠. 여긴 제가 해석할 수 없는, 심지어 문명의 존속으로도 번역할 수 없는 정보들로 가득해요.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길을 만들 수 없어요. 다행히도 켈 선생님의 접속 기록이 남아있고 켈시 선생님의 연구 데이터는 테레시아스의 도움 덕에 확보할 수 있었어요. 그거만 충분하죠. 그거만 충분하죠. 분홍색 실들이 천천히 돌며 수많은 복잡한 데이터를 연결하기 시작했다. 그곳은 켈시의 흔적이었다. 실 한 가닥이 수만 갈래로 퍼지며 서서히 길의 모습이 드러났다. 켈시, 너의 감정이 느껴져. 네가 구축한 감정 모델에서 얻은 데이터를 내가 분석한 결과 내가 느끼는 긴장감은 내가 구현한 테레시아의 모습뿐만이 아니야. 넌 더 신경 쓰이는 뭔가가 있는 거야. 내가 조절해볼게. 내 개인적인 감정 변화로 앞으로 이 기록을 조회하는 자들의 객관적인 판단이 방해가 되는 걸 원치 않아. 하지만 네 감정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어. 켈시, 두려운 거야? 통로를 구축하는 듯 효율적이지 않지만 효과는 있을 거예요. 통로로 들어가서 태극점에 가까이 다가가 보고 싶네요. 내가 같이 갈게. 그래, 나는 두려워하고 있어. 네가 남긴 정보를 아미와 박사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까봐 두렵고. 만약 사태가 이런 극단적인 수단을 써야 할 정도로 악화됐다면 내가 남은 단서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봐 두려워. 그리고 탐구자들이 내가 그저 언급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를 받게 될까봐 두려워. 안 돼요, 박사님.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박사님이 무모하게 통로로 들어가게 둘 수는 없어요. 아미야, 제 고집을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이건 제 결정입니다. 수만 개의 정보로 이루어진 통로는 이미 특이점까지 뻗어 있었다. 아미아는 아무 망설임 없이 그 통로에 올랐고 처음으로 경계 밖에 유동치는 파도를 향해 발을 내딛었다. 이 느낌은 마치 정보들이 실제 않은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특이점에 가까워질수록 정보의 밀도는 더욱 높아져. 이건 시작이 불가일지도 몰라. 역시 테레시스가 말한 것처럼 이곳의 정보들은 질량을 형성할 정도로 밀집되어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 더 큰 방해를 받을 거예요. 아미야, 일단 철수해. 네,
이 불안정한 통로를 계속 안정시킬 자신이 없어요. 안으로 들어가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소모됐어요. 반드시 켈시 선생님이 남긴 표식을 따라서 계속 나아가야 해요. 틱 가지고 들어간 은빛 산맥이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갔고 빙하에 떨어진 베헤모스의 검은 그림자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아미아가 본 화면은 마치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빠르게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점점 더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 없는 화면들이 그녀의 사고를 자극했다. 아미아는 끝없이 펼쳐진 혼돈으로 가득한 정보들을 차단하려 애썼다. 집중하자, 집중해. 켈시 선생님이 남긴 표식만 따라가자. 앞으로 가자. 내 심장 소리 하나 따라 걸어가자. 태그점에만 닿을 수 있다면. 정적. 아미아는 자신의 숨소리조차 들을 수 없었다. 여긴 어디지? 거대한 고차가 부서지고 있잖아. 붕괴하는 골재 때문에 아미아는 어지럼을 느꼈고 공중에 떠있는 기이한 형태의 함선 역시 그녀의 정신을 어지럽게 만들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왜 내 눈앞에? 아미아가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 회전하는 거대한 바위가 느리지만 막을 수 없는 기세로 아미아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어, 검은 그림자가 순식간에 아미아의 시야를 가렸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했으나 몰려온 건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고 있는 느낌이었다. 실패했나? 정보의 파도인가? 아미아! 박사님? 나 여기 있어. 아미아는 누군가 손으로 자신의 몸을 받쳐주며 자신의 사고가 안정될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걸 느꼈다. 우리를 방해하는 정보를 천천히 차단해봐. 나와 함께. 늦은 게 아니었으면 좋겠네. 네 말을 따르지 않아서 미안해. 아니야. 박사님, 다행이에요. 방금 그 순간에 당신은 휘청이는 아미의 몸을 필사적으로 지탱했고 대기점에서 분출되는 정보의 파도는 여전히 당신들을 향해 덮쳐오고 있었다. 거의 실차에 가까운 정보들이 당신의 사고를 휩쓸고 지나가며 허공 속에 알아볼 수 없는 뒤엉켜버린 잔상만 남겼다. 그건 이미 사라진 과거이자 방대한 정보에 의해 길을 뜬 현재이며 다음을 예견하고 있는 듯한 미래와도 같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런 것들을 신경 쓸 여을 따위 없었다. 경기를 향해 뒤돌아보자 당신은 어느새 꽤 먼 곳까지 와 있었다. 그리고 특이점은 바로 눈앞에 있었다. 박사님, 방금 그 무시무시한 광경 보셨나요? 봤어. 테라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건 분명히 확실할 수 있어요. 더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열리고 있어. 적어도 특이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미야. 아미야, 계속 버틸 수 있겠어? 물론이죠. 당신은 지금 처한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당신은 그래도 손을 뻗어 아미를 지키려 했다. 내가 앞장설게. 우리가 찾아야 할 핵심에 관해서 내게 단서가 있어. 켈시가 남긴 접근 기록을 수집해서 분석해봤어. 내 사고에서 핵심 정보를 읽어내. 찾았어요. 켈 선생님이 키워드 안면교를 총 79,346회 검색하셨네요. 모든 검색이 우르지름과 연관되어 있지만 박사님의 추측대로 이 데이터들은 우르지름 본질과 큰 관련이 없어요. 결국 접근이 모두 거절되어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면 단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닌가요? 꼭 그런 건 아니야. 켈시는 같은 항목을 여러 번 검색했을 거야.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 잠깐, 반복 검색? 잠시만요. 반복 검색은 횟수로 구성된 무한루프의 코드도 해독할 수 있을까요? 박사님, 이미 답을 찾으셨네요. 맞아, 익숙한 이름이야. 경고일지도 몰라. 저는
한 번도 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박사님이나 켈 선생님도 언급받은 적이 없고요. 프레스테스? 박사님, 저희가 같은 화면을 보고 있는 게 맞죠? 아마도 그럴 거야. 프리스티스, 당신은 이 화면을 본 적이 없었다. 더군다나 없구나, 김혜원. 난가? 네가 설계한 PRTC를 계산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 쉬러 간 줄 알았는데. 아니, 당신의 한 말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절대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에 신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도 존재하지 않는다. 알고 있잖아. 그건 우리가 아무런 목적 없이 이야기를 나눌 때 무심코 뱉은 말일 뿐이야. 만약 이게 저가 전제라고 가정한다면 이걸 출발점으로 신을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언어를 창조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을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뜻 아닐까? 당신은 이런 사실에 흥분하지 않아? 어쩌면 우리는 그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계속 잘못된 길을 걸은 걸지도 몰라. 우주에 존재하는 규칙을 통해 우주의 본질을 해석하려고 했으니까. 너는 우리가 창조한 언어로 우주를 설명하고 싶어 하는구나. 매우 대담한 발상이야, 브리스티스. 그래? 브리스티스는 망설임 없이 손가락으로 공중에 아주 완벽한 마름모를 그렸다. 아예 지금 시작하는 건 어때? 박사님, 저들은 무슨 대화를 나누는 걸까요? 당신은 이미 눈앞에 이 사람을 본 적이 있었다. 융합 우주에서 그녀는 당신 곁에 있었다. 하지만 난 확신해, 김혜원.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땐 당신은 기억날 거야. 답은 항상 여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여기 있었다는 발자국을 그대 마음에, 그대 눈동자에 남겨둘게. 저들의 대화 주제는 아마도 오리지늄.